출산인데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 남편하고 제가 어려도 학생이어도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고, 그리고 자, 이쯤에 저희가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딩 언빠라는 게 이 친구들의 모든 행동을 뭐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찌됐건 미성년자가 생명을 또 탄생을 시켰고 탄생을 시킬 거고 또 그 태어난 그 생명 자체가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 명 한 명 솔직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고딩 엄마들 보니까 제가 또 딸이 둘입니다. 딸들 아빠예요. 네, 이제 곧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조금 좀 싱숭생숭해요. 싱숭생숭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왜냐하면은 머지않아 저에게도 이제 딸들이 결혼할 나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치, 그치. 네, 그런 느낌 들어서. 혹시 주변에 10대인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막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아 진짜? 네. 저도 청소년 부모가 뭐 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는 보긴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고딩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시훈 선생님? 일단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는 2020년에 918명 정도라고 나오고요. 그중에 15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한 11명 정도. 한 11명 정도. 1년에? 1년에. 한 11명 정도? 1년에? 1년에. 우와, 진짜요? 초등학생 엄마도 있어요? 초등학생 엄마도 꽤 있고, 근데 실제 현장 보육시설이나 미혼모들 만나면 출산하기 전에 성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친구들은 10살, 11살 이때 경험해서 출산한 경우도 꽤 있는. 10살에. 네, 최저 연령 10살까지 떨어진. 내 아들이 10살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러면 몇 살쯤에 성관계를 한번 여쭤볼게요. 몇 살쯤일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때도 그 당시 때 거짓말인지 진짜는 모르겠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그게 흔하진 않았잖아요. 흔하진 않았죠. 우리 때 20이 넘어야 그 정도 성관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얘기하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처럼 보는데 그렇지 일제 강점기 시대 사람 아니거든요.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얘기를 서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랬던 세대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 고딩 엄마들은 그럼 주변에 이렇게 보면 몇 살쯤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성관계 처음 시작하는 게? 15에서 17이 처음 경험을 하는 딱 시기가 아닐까.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네. 와, 네. 좀 빠르긴 하다. 중1, 중2 때? 중1, 중2? 왜냐면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넘어갈 때 타지 이제 남학생들 막 호감이 엄청 갈 때잖아요. 성숙도 막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눈호강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 윤호가. 아니 근데 제 얘기는 또 아니고요. 들리는 얘기가? 네, 들리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네. 와. 근데 그런 정보들은 더듬지 말고 얘기해. 저는 이제 제가 본격적인 건 고등학교가 맞고 이제 진짜 제고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학교로 얘기한 건데 선생님, 중1? 우리 때는 이제 고3. 고3이 피크예요, 저희 아니, 때는. 그래도 네. 좀 시대가 다르니까 고1 정도는, 고1? 조금 더 관용을 나이를 좀 낮춰볼까요? 이게 관용이 필요한 건가요? 좀 더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방학 기간에 그렇지. 놀 시간이 많아. 그때 테이프가 다 돌려지는 겁니다. 16 13.6세 정도? 13.6세 정도? 13.6세 정도? 아, 진짜요? 친구들하는 말이 맞는 게 눈호강하는 그 시기처럼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새로운 애들 만나고 SNS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연결도 많이 되니까 그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13살은 너무 와닿질 않는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왜냐면 평균은 그 밑에도 있고 그 그쵸. 위에도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인데 그- 그렇잖아요? 그- 저희 딸들 진짜 저희가 사실 이게 진행하면서 계속 더듬게 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놀랬어요. 요즘 그럼 10대들한테 그 성 경험이라는 건 좀 흔한 일인가요? 흔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익숙하다 정도? 아예 먼 얘기는 좀 아닌?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인싸다 아싸다 뭐 모태솔로냐 아니냐 이런 말을 좀 쉽게 쓰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경험 있어? 없어? 이렇게 하나의 그 라벨처럼 뭐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인싸와 아싸를 결정짓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그렇죠. 예전에 뭐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잘 나가는 기준이 좀 그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 진짜? 예, 전 남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뻥쟁이들이 엄청 나왔어요. 맞아요. 뻥쟁이들이 예. 얘기 잘해야 돼. 본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 전혀. 아, 이게 되게 약간 문화 충격인 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이제 50대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하는 방법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딩 엄마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죠. 뭐 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연애 중에 성관계가 좀 흔한 일인가요? 저는 흔한 일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듣고? 생각을 해요. 서로 공유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하진 않는데 그냥 뭐 너 오늘 어디가? 나 오늘 뭐 남자친구랑 같이 자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시간 보내라 이런. 아, 그럼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히 갔다 오고 이렇게. 조심히 갔다 오고. 그렇죠. 그 조심이라는 단어에 네.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피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10명 중에 3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8% 정도가 피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보면 와 하고 놀래잖아요. 야 그렇대 이렇게 놀래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실 끝나요. 이런 수치로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렇게 아이들 혹은 엄마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때 진짜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저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저들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사실 수치에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다고는 했지만 그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임신이 됐다면 사실 뭐 나이는 뭐 10대 후반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단계를 보면 사실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청소년이냐면 청년과 소년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또 다른 특징은 내가 누구지, 내 꿈은 뭐고, 내가 뭐를 하고 싶지, 내 비전이나 꿈을 그려가야 되는 시기인데 덜컥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역할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여기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거고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우리 고딩 엄마들 이게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를 지울 생각은 안 해봤나요? 저는 이제 제 딴에서는 제가 피임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콘돔도 썼었고 그때 제가 공연 준비 중이었어가지고 약도 먹었었고 되게 철저하게 나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온 거면 굳이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못 지우겠더라고요. 피임 약도 먹고 네. 콘돔도 써봤고 네. 또 근데 이렇게 보통 콘돔을 쓰는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사정이 가까워지면 콘돔을 빼고 질외 사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질외 사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게 그래서 성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담임 선생님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얼굴 시뻘개져요. 선생님이 잘 못해요. 자기도 잘 모르거든.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딱 들었던 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콘돔 사용법에서 들었어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뭐 벗기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만 알고 있었지. 사실 거기 이 전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남자가 흥분을 했을 때 조그만한 방울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쿠퍼액이라는 거예요. 오, 잘 알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특공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자들의 진짜 한 100배, 1000배 센 정말 특공대들이 들어가 있어서 선발대. 이 아이들한테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방울 하나를 놓치고 그 다음에 피임 기구를 씌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쿠퍼에게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소량이고 확률이 적지만 특공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성이 좋은 정자님들이 계세요. 제로가 님들. 그렇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험을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요. 그건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 같은 경우를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껴라. 삽입 처음부터 껴라. 이 얘기를 그렇죠, 잘 안 그렇죠. 해주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성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거의 못 꺼냈고 맞아요. 이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그렇죠.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아이 3명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이가 셋이군요. 이렇게 용기 내주고 저기가 책임감이 먼저 발동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경우를 많이 보면 이제 그 임신한 친구의 부모님들이 나서서 임신 중절 합의서를 쓰고 금액을 주고 받아서 무마시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임신하고 출산을 하든 아니면 중절을 하든 뭐 보육원에 보내든 알아서 한쪽이 맡아서 아, 처리하는 우리는 식. 책임 손 띄겠다? 그리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시세처럼 형성이 돼서 주고 계약. 합의금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욕심이나 부모가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이렇게 일을 무마시키려고는 나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임신했던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은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임신 중절 합의서라는 건 사실은 거기다 시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고딩 엄빠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우리 이쁜이들 정말 진짜 이뻐 보입니다. 예, 느낌이. 기특해. 아기를 직접 키우고 있는 또 친구들이라. 네, 네.